안녕하세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입니다. 지금은 K8 페이스리프트된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설정을 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 이렇게 화살 표시 있는 버튼에 셋업 버튼을 눌러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차량 내비게이션, 사운드, 기기 연결 이렇게 쭉 메뉴가 있는데 차량부터 누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눌러보면 운전자 보조, 드라이브 모드, 친환경차 이런 게 있는데 운전자 보조로 한번 들어가서 자, 주행 편의, 주행 안전, 운전자 주의 경고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자, 먼저 한 번씩 눌러보면 주행 편의, 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운전 스타일 연동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어떤 건지는 다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차선 거리를 가깝게 할 건지 멀게 할 건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차간 거리는 기왕이면 좀 멀게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가속 강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욱 가속하면은 좀 불편하니까 약하게 설정하시는 걸 좀 추천하고 반응 속도는 확실히 좀 빠른 게 좋겠죠. 이 상태에서 설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때 내가 차간 거리에 맞춰서 차로 유지를 하고 좀 더 안전하게 주행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네, 당연히 설정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차로 변경 보조, 내가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깜빡이를 켜면 차선을 알아서 변경을 해줄까 말까를 선택하는 건데 당연히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 설정하는 기능들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있어요. 디폴트 값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건 호불호가 갈리지 않고 사용하면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실행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눌러보다 보면은 이게 실행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설정을 안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잘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할까 말까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정해놓지 않는 기능들은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기능이더라고요. 그런 것들 자,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 네, 내비게이션 정보에 맞춰서 자동으로 주행 속도를 조절한다. 100km 과속 카메라가 있다. 그러면 내가 120km 달렸다가도 얘가 100km로 줄여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드라이브 모드, 마이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서 스마트 모드 쓰시는 건 이전 동영상에서 안내를 해드렸었고요. 일반적으로 이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모드나 스포츠 모드로 따로 설정해 놓지는 않고요. 네, 스마트 모드로 놓고 써서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들어갔었을 때 자, 내가 원하는 파워트레인, 스티어링, 서스펜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스티어링을 부드럽게 할 것인지 아니면 스포티하게 할 건지, 서스펜션을 편안하게 할 건지 아니면 스포티하게 해서 딱딱하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드라이브 모드 변경 알림 어떤 거냐,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했었을 때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화면에서 나 지금 현재 이 모드로 사용하는 중이야 라고 표시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요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친환경차에 들어가서,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관성주행 할 건지 안 할 건지, 관성주행을 할 때 사운드를 들려줄 건지 안 들려줄 건지 디폴트 값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관성주행 안내 시점 빠르게 해주면 연료 절약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빠르게 설정하면 좋겠습니다. 대기 환경 모드, 자, 탑승자 및 보행자를 위해서 대기 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EV 모드로 주행을 한다. 저는 이걸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데, 그리고 주차장 같은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얘가 알아서 웬만하면 가급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드, 전기 모드로 사용해서 모터로만 돌아가게 합니다. 그쪽에는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연이 나오면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전기 EV 모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드입니다. 다음으로는 하이패스 음량 선택하는 거, 결제 정보 보여주는 거, 하이패스 결제 금액 안내해주는 거, 이런 것들은 디폴트 값 그대로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빌트인 캠 같은 경우는 빌트인 캠 설정하는 거 따로 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조에 들어와서 이전 영상 같은 경우에 우리가 외부 공기를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워셔액을 뿌렸을 때 워셔액에서 나오는 알코올 냄새를 자동으로 차단해주기 위해서 내기 모드로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터널 들어갔었을 때 내기 모드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창문을 자동으로 닫고 외기 공기를 차단하는 거, 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기타 차단 구간은 설정하지 않고 터널이나 워셔액 사용했을 때는 이 기능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환기 들어가서 습기 발생을 저감시키는
시킬 수 있도록 네,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거. 창문 습기 방지도 디폴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공조 편의 에어컨 자동으로 건조하는 거, 애프터블로우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에어컨을 사용하고 나서 껐을 경우에는 에어컨 바람이 지나가는 길에 물기가 남아있거든요. 그 물기를 자동으로 제거해주기 위해서 바람을 10분간 쐬줍니다. 송풍을 해줍니다. 그 기능을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다행히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에어컨에서 냄새가 안 나요. 다음으로 공조 연동 자동 제어. 저는 이 기능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디폴트 값으로 사용하지 않는 걸로 나왔어요. 에어컨 온도를 높게 설정하면 알아서 핸들 열선도 켜지고 그 다음에 열선 시트도 켜지는 그런 기능인데요. 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좀 변태적인 것 같긴 한데, 시원한 바람을 켜놓고서 뭐 열선을 틀어놓거나 이러기도 하고요. 가끔씩은 뜨거운 바람이 나오긴 하지만 난 여전히 등이나 무릎 쪽에 통풍이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꺼놓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트로 넘어가서 승하차 편이 저같이 좀 뚱뚱하고 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길게 이동을 시켜서 내가 시동을 껐었을 때, 내리려고 할 때, 타려고 할 때 알아서 시트가 자동으로 뒤로 제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시동을 끄면 네, 이렇게 핸들이 알아서 올라가고 시트가 뒤로 밀려나고, 이렇게 해서 편하게 내릴 수 있다. 이게 너무 좁으면 가끔씩 내리다가 이 무릎으로 여기를 찌거나 여기를 찌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거를 방지해주는 좋은 기능이다. 이거 굉장히 고급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수석 시트도 같이 움직일 거냐 안 움직일 거냐, 그 다음에 승하차 시 핸들을 이동할 거냐 안 할 거냐. 우리 아까 저거 시동 끄고 나니까 핸들도 같이 움직였잖아요. 이 기능 디폴트 값으로 설정이 되었고, 조수석 시트 같이 움직이면 좋겠죠. 자, 다음으로 시트 위치 변경 알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드라이브 모드 변경될 때 여기에 딱 나오듯이 이거 뭔가 되게 멋있거든요. 네, 시트 위치도 변경을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알려주는 거. 네, 멋있죠? 되게 멋있죠? 이게요?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이게 멋있나요? 멋있다고 해주세요. 네. 아무튼 이거는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디폴트로 되어 있잖아. 그럼 다들 많이 사용한다는 거야. 네. 스마트 자세 제어. 자, 이건 어떤 거냐? 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78에 앉은 키 크고 체중 많이 가네. 그 다음에 자세 분석을 눌러주. 맞아요. 이 몸무게 맞아요. 108이에요 지금. 자세 분석을 눌러주면 네,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예요. 지금 현재 자세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추천 자세로 이동을 누르면 네, 추천 자세로 이동 중이야. 이게 좋다. 네, 이걸로 한번 타보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탭 버튼 1번 눌러서 이 기능으로 맞추시면 되겠죠. 지금 편하세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핸들이 조금 내려가서 좀 아쉽긴 한데. 거짓말을 하셔서 그래요. 스마트 서포트, 스포츠 모드로 변경이 됐거나 고속으로 주행을 하게 될 경우엔 알아서 시트 포지션이 뭔가 조금 더 이렇게 감싸는 느낌으로 가준다 라고 하는 건데, 저는 뭐 그냥 그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에르고 모션 시트 한번 볼 텐데요. 운전석 시트와 조수석 시트 두 개 다 조정할 수 있는데, 운전석 시트에 컴포트 스트레칭을 누르면 스트레칭은 좀 세게 할 건지 강하게 할 건지, 작동 시간을 길게 할 건지 짧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자세 보조 1시간 동안 주행을 했다면 자세 보조를 해서 자동으로 엉덩이 허리를 좀 이렇게 조정해 주거나, 주행 중에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1시간마다 30분마다 마사지를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이걸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자, 라이트 한번 넘어갈게요. 실내 무드 조명, 앰비언트 무드 램프라고 하는데요. 이걸 한번 들어가 보면 밝기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10에서 1, 네, 1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색상도 변경할 수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를 연동시켜 놓는다 그러면 색상을 따로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 놓고 에코 모드 가고, 네, 그러면 초록색, 스포츠로 하면은 네, 좀 주황 색깔, 그 다음에 마이 드라이브로 하면은 보라 색깔 빛이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따로 연동하지 않고 색상 선택해서 네, 오토브라더스의 파란 색깔로 한번 딱 만들어주면 딱 파란 색깔 나오고요. 저는 예전에 한번 써보니까 어떤 색깔이 좋냐면 조금 이제 하얀 색깔 나오는 게 이쁘더라고요. 네, 하얀 색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저번에 그 GV70 리뷰했었던 것처럼 이게 뭐라 될까, 그 리니지의 아이템, 축복받은 아이템 같은 느낌처럼 내가 마치 K8이 축복받은 아이템 같은 느낌이다 라는 느낌 받으려면 이렇게 하얀 색깔 해도 좋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어두운 곳으로 갔을 경우에는 밝기를 낮추는 거. 이게 갑자기 눈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밝기를 낮추는 기능이 바로 요 기능. 그다음에 주의 구간에 안내 연동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 들어가면 얘가 자동으로 노란 색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속 카메라가 앞에 있다. 근데 내가 그 상태에서 과속 속도를 초과 넘었다. 그러면 빨간 색깔로 깜빡깜빡깜빡 하면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당연히 사용해야죠. 그 다음으로 도어, 자동 잠금. 내가 주행을 하기 시작하면 알아서 문이 잠기는 거, 아니면 내가 R단, N단, D단으로 이동했었을 때 자동으로 잠기는 거, 아니면 그런 자동하는 거 끄기, 뭐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보통 이렇게 주행할 때 이렇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자동 잠금 해제가 중요하죠. 어른들이 많이 타고 내린다 그러면은 전혀 기본적으로 P단을 놓았을 때 문이 알아서 열리는 걸 추천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시동을 끌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막 제끼거든요. 차 멈추면 바로 제끼거든요. 그래서 보통 P단으로 놓고, 우리 애기들이 좀 많이 탄다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기 때문에 시동을 끌 때로 추천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파워 트렁크 열기 높이, 뭐 절반만 열리는 거, 그 다음에 완전 열리는 거. 애기들이 꼭 트렁크를 열어야 될 일이 있다, 혹은 이제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이 너무 높이 있다 그러면은 절반 열림,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트렁크, 내가 스마트 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짐을 많이 들고 있다, 트렁크를 열기 위해서 손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알아서 트렁크가 찡 하고 열리는 그런 기능인데요. 저는 이거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굳이 트렁크 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트렁크 주변으로 어슬렁어슬렁 거렸을 때 자동으로 막 열리려고 띠 요래요. 그래서 저는 불편해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원격 창문 제어, 스마트 키의 열림 버튼, 닫힘 버튼으로 여러분들이 차량을 다 내리고 문을 잠가 놨었을 때 뭐야, 창문이 열려 있었네? 이러면 이제 다시 탈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스마트 키로 닫힘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창문이 모두 다 닫힙니다. 그 기능인 건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렇게 초록 색깔 물 띄우면 되고, 쓰기 싫다 그러면 끄시면 되는 건데요. 키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디지털 키 기능 한번 안내해 드릴 텐데요. 자, 이 디지털 키를 등록하고 스마트폰 키를 또 등록하는 건 제가 아주 이쁘게 잘 찍어 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다음으로 편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편의, 후석 승객 알림, 뒷좌석 탑승자를 두고 내리는지 안 두고 내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 건데요. 자, 이번 K8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후석 승객 알림에 센서가 추가적으로 또 장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잠가놨는데 이 센서가 사람이 있는 걸로 인식을 하게 되면 기아 어플을 통해서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십시오 라는 멘트가 뜨거든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이 알림 버튼을 눌러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시계 알림. 자, 이거야 워낙 진짜 사람들마다 각색이긴 한데 제가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건, 자, 이거 일단 사용하시고 알림 거리를 10,000km로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알림 기간을 12개월 혹은 6개월로 설정을 하셔서 나는 1년 혹은 1만 km가 탔을 경우엔 엔진 오일을 교환할 거야 라고 설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휴대기기용 무선 충전 시스템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전석 첫 번째 할 거냐 두 번째 할 거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 무선 충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놓고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알아서 충전이 되는데, 자, 나 이거 놨는데 왜 충전이 안 되지? 라고 하신다 그러면 차량의 문이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를 확인하세요. 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무선 충전이 안 됩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주세요. 팁입니다. 그 다음에 후진 시에는 뒷유리 커튼을 자동으로 내릴 거냐 안 내릴 거냐, 이것도 되게 고급 기능이거든요. 후진 커튼이 있는 차가 있고 없는 차가 있는데 대부분 없습니다. 있는 거 티내려면 이 기능 쓰셔야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내비게이션 메뉴에 설정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차량 속도와 주변 교통 정보를 보이게 한다, 내비게이션에. 자, 요거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맵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네, 아무것도 없다가 교통 정보 보이고 속도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머지는, 네, 경치 좋은 길, 요걸 선택하시면 경치 좋은 길을 이제 내비게이션에 가끔씩 보라 색깔, 파란 색깔 길로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그거 원하시면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내가 막상 몇 군데 한번 가봤는데 그렇게 막 경치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싶긴 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어디 갈까 싶으면은 이거 눌러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지도 아이콘 표시, 네,
주유소를 보이게 할 건지 주차장 보이게 할 건지 이런 것들 선택해 보시면 되는데 전 이거 무조건 추천. 맛집 로드는 보이게 좀 좋아요. 주소를 도로명으로 할 건지 G번으로 할 건지 당연히 좀 도로명으로 해놓으시는 게 깔끔하죠. 그 다음에 유가 자 정보 표시해서 내가 고급류만 넣는다 그러면 이 고급 선택하시면 되시고 일반으로 하신다 그러면 선택하시면 되고 관심 가격을 자동으로 추천해 준다 인 건데 여기 자동으로 추천 안 하고 내가 세팅값을 따로 선택하셔서 나는 1200원짜리 선택할래 라고 하면 되겠지만 추천을 절대 그러면 안 하겠죠. 그냥 자동으로 가장 낮은 가격이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로 안내. 자, 경로 탐색 옵션에서 추천 경로, 빠른 경로, 경제 경로가 있는데 자,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설정된 거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세요. 근데 나는 추천 경로보다는 무료 도로를 위주로 할래. 그러면 여기다 갖다 놓고 1번으로 선택하시게 하면 우리가 경로를 선택했을 때 자, 첫 번째가 무료 도로 위주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추천 경로, 빠른 경로 순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자, 제한 속도 연동한다 그러면은 알아서 얘가 경고를 알려준다는 거고 굳이 이런 거 설정하기 싫다 그럼 나는 일반 도로에서는 100m 앞이면 돼. 고속도로 앞에서는 300m 앞이면 돼. 난 급가속 급출발 할 거거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이렇게 짧게 하시면 되고 난 여유 있게 카메라를 확인하고 싶어. 그럼 제일 멀리 하면 되고 아니면 자동으로 알려주려면 이 기능을 설정하시면 되겠죠. 카메라. 우리 카메라가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은 알려주고 어떤 것들은 알려주지 않을지 이렇게 선택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폴트 값 설정된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주의 구간. 주간 설정에는 어떤 것들을 보이게 할지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디폴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거 당연히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죠. 가속 방지턱 있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야간 설정에는 어떤 것들을 보이게 할지 그 다음에 지도 화면의 지도 모드를 어떻게 할지 3D 건물로 보이게 할지 아닐지 지도 뷰 우리가 이 2D 주행 방향 이거는 여기서 설정을 하는 것보다 맵에 들어가서 여기 있죠. 요거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변경하시면 좋습니다. 이건 이제 증강현실. 이게 가장 기본. 그 다음에 지도 글자를 크게 할 건지 포통으로 할 건지 일반적으로 보통 하는데 잘 안 보이시면 크게 하시면 되고요. 지도를 자동으로 축척 설정을 할 건지 기본으로 해놓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편의로 들어가서 최근 목적지를 보이게 할 건지 저장을 할 건지 추천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지도 화면 진입 시 최근 목적지를 표시할 건지 저는 이거 다 설정해 놓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재 위치로 자동 복귀하는 거 우리가 막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가 가만히 두면 알아서 내 현재 위치로 자동으로 복귀하는 거 설정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 화면 자동으로 복귀하는 거 자 20초 후에 할 건지 10초 후에 할 건지 5초 후에 할 건지 저는 한 10초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운드 들어가 볼게요. 사운드에 고급 음향 확실히 밀리디안 사운드를 선택해서 그런가 이 커스텀 할 수 있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거에 따라서 하나씩 들어보고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워낙 귀는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량 속도에 따라서 사운드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꺼놓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오디오 음량 자동으로 줄이기 안 되죠. 오디오의 음량은 소중한 겁니다. 알아서 계속 쭉 틀어놓는 걸 저는 추천하고요. 자, 전후 좌우 들리는 사운드가 어느 방향 쪽을 좀 더 위주로 듣게 해주는 게 좋겠느냐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앙으로 놓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안내 음량을 얼마나 소리를 설정할 것인지 이거는 뭐 제가 따로 팁 드릴 건 없고 들어보시면서 원하시는 거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라디오 음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 음질 같은 경우에는 원음을 강조하게 되면 노이즈가 조금 발생이 됩니다. 근데 노이즈 최소화 그러면은 이제 노이즈를 최소화하는 대신 아무래도 음질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거. 자, 균형 갖추는 걸로 하시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 보조에 들어가서 경고 음량을 크게 할 거냐 조그맣게 할 거냐 자, 그냥 기본값 좋고 핸들 진동 경고 알려주면 좋죠. 그 다음에 차로 안전 경고음 자, 내가 차선을 깜빡이 켜지 않고 넘어간 것 같다 그러면 얘가 띠디딕 이런 소리를 들리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걸 선택하는데 보통 저는 이제 안 들리게 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디폴트도 안 들리게 하는 거고 후측방 안전 경고 이런 거 당연히 들으면 좋고 주행 안전 우선
자,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 경고음 발생 시에는 오디오 음량을 줄인다. 저는 안 줄입니다. 주차 안전도 마찬가지로 안 줄여요. 사운드는 소중합니다. 연결기기, 네, 안드로이드 오토나 네, 애플 카플레이를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이걸로 미디어나 음성 안내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기 연결과 기아 커넥트, 그 다음에 사용자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 차량을 받았을 때 초기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기아 커넥트 저희가 촬영했던 영상 보시면 세 가지를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셔야 되니까 이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그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되세요. 우리가 음성인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음성인식 이거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음성인식 딱 눌렀을 때 회사로 가죠, 오토브라더스로 가죠 라고 하면 이곳을 가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멘트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거 뭐 뻔한 멘트를 왜 자꾸 해? 나 그 멘트 안 들을래 하면은 안내 방식에서 안내 음성 최소화를 눌러주시면 그거 안 나와요. 그냥 오토브라더스로 가죠. 이렇게 하면 땡이거든요. 바로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최소를 안 해놓으면 이쪽으로 가시겠어요? 여기가 맞아요? 여기가 맞는지 번호를 불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 거 싹 다 안 들으려면 최소화 누르시면 되는 거. 그다음에 호출어 뭐 이게 사용하게 되면 헤이기야 뭐 이런 식으로 이 버튼도 굳이 누르기 싫다 그러면 헤이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화면 구성 넘어가 볼게요. 자, 화면 디지털 액자에 대기 화면 이미지를 따로 설정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분할 화면 이미지를 설정을 할 건지 저는 아쉽게도 이 차량 빌린 거기 때문에 게스트 모드여서 설정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클러스터 테마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서클을 쓸 건지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기존 우리 클래식한 우리가 서클 보여지게 되고 심플은 그냥 딱 내가 원하는 정보만 숫자로 보이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스타일 A 이렇게 생겼고 B 그다음에 C 드라이브 연동을 하게 되면 에코 모드일 땐 이렇게 스포츠 모드일 땐 이렇게 마이 드라이브일 때는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대기 화면은 표시가 없을 건지 시계를 할 건지 디지털 액자를 할 건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따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 분할 화면도 어떤 화면들을 분할로 보여주게 할 건지 이런 걸 설정하는 건데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분할 화면이거든요. 대기 모드, 카메라 영상, 디지털 액자 뭐 이런 거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걸 어떤 건 보게 할지 어떤 건 안 보게 할지 따로 설정하는 게 바로 아까 그 화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화면을 자동으로 밝기 조절을 할 건지 아니면 수동으로 조절을 할 건지 기본적으로 밝기 자동으로 조절해 놓으시면 간편하죠. 카메라 설정 표시 정보에 자 내가 후방으로 나섰을 때 주차거리 경고 진행할 건지 가이드라인 보여주기 할 건지 표시하는 거 블루라이트 블루라이트 따로 찾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거는 따로 차단 눌러서 색감 알아서 따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버튼 자 우리가 각종 버튼들을 어떤 걸로 선택할지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자 내비게이션 아까 요 내비게이션 여기에 즐겨찾기 버튼 어떤 걸로 할지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핸들에 있는 별 표시 어떤 걸로 할지 선택하는 거 모드 버튼에서는 어떤 기능을 쓸지 확인하시는 거 요거 화살 표시 있는 핸들에 화살 표시 있는 거 자 요거 이전 꼭 다음 꼭 이거거든요. 이거를 즐겨찾기 채널을 변경할지 탐색 주파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건지 요거 선택하시는 거. 자 후석 기능 잠금 어떤 거냐면 우리가 뒷좌석 암레스트를 내려보면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버튼 4가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볼륨 조절을 하는 거 그거를 잠글 건지 안 잠글 건지 애기들이 막 이렇게 내려가지고 장난칠 수 있으니까 그걸 잠궈 놓으면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겠죠. 자 볼륨하고 튠 노브를 자 좌측 우측을 변동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여기는 이제 볼륨을 줄이고 높이고 그 다음에 전원을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버튼인데 이 버튼을 이쪽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위치 바꾸기를 눌러서. 근데 이거는 가급적이면 익숙해진 사람들이라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공조 화면 전환 기본적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돌아갈 기본 화면을 선택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공조 전환을 계속 좀 많이 할 것 같아 그러면 공조로 쓰시고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좀 많이 써 그러면 이걸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그냥 현재 화면 그대로 표시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 버튼을 사용하시는 건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도 설정할 수 있어요. 자 내비 화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자동으로 화면을 저장하는 걸 선택하는 건데 저는 끄기로 그냥 계속 놓겠습니다. 클러스터, 그 다음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요. 자, 우리 클러스터에 또 들어가 보니까 웰컴 사운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웰컴 사운드 멋있잖아요. 하시는 거 추천하고요. 엔진 회전 조작계를 에코 모드랑 이제 드라이브 모드에도 쓸 거냐 안 쓸 거냐 뭐 이런 거 선택하시면 되시고, 다음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설정하는 거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은 사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영상 조정에 들어가서 높이와 기울기 여러분들이 딱 보이는 시각에 맞춰서 내가 이거를 잘 보기 좋은 걸로 맞춰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기울기 설정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수동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시 정보, 미디어 정보를 누르시면 여러분들 이전 곡, 다음 곡 이런 거 선택할 때마다 여기에 앨범, 자켓, 화면 나오고 제목 나오고 가수 나오고 이러거든요. 이거 해놓으면 좋습니다. 나머지도 다 있으면 좋습니다. 1번 넘어가서 현재 플랫폼이 어떤 거고 무슨 지금 업데이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버전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여기서 확인하고 업데이트까지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시고, 시스템 정보 저장 공간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되는지, 주요 업데이트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모뎀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날짜랑 시간 자동으로 설정하는 거 해놓으시면 되고, 24시간 할 건지 12시간 할 건지 취향에 따라서. 자, 언어는 한국어로 할 건지 영어로 할 건지, 이게 영어로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어가 좋습니다. 자, 키보드 쿼티로 할 건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할 건지 천지인 할 건지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 영어 또한 쿼티로 할 건지 A, B, C, D 10까지 10kg 진행할 건지, 음성으로 받아쓰기 자동으로 실행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것도 실행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단위 설정, 이거 하씨 없어졌으면 좋겠어 제발. 그 다음에 타이어 공기압 단위, 기본적으로 우리 PSI를 많이 씁니다. 미국인 아니면 이렇게 쓰시면 되시고, 자, 미디어 동작, 시동을 켤 때 미디어 자동으로 재생 안함 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저는 보통 사운드를 되게 크게 듣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제 이 차를 와이프랑 애기랑 같이 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동을 키면 갑자기 내가 들었던 사운드 그대로 꽝꽝꽝꽝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동으로 실행 안 하고, 시동을 끌 때 미디어 재생 유지하는 거 굳이 이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읽어보시고 필요하다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초기화, 게스트 프로필 삭제, 시스템 전체 초기화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태까지 제가 빌린 건데 이것저것 제가 설정을 했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프로필 삭제를 누르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8 페이스리프트 차량의 우리 인포테인먼트 설정하는 방법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자, 영상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같이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또 새로운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이었습니다. 안녕.